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산 이기제크리브 다이어트 디렉터 김필종입니다. 네,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뻐요. 잘 안 보이세요? 예쁘죠? 네, 잘 좀 계속 나타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잘 나온다. 회사에서 저희가 다이아몬드 되고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프로필 찍어줘요. 바로 다 찍었단 말이에요. 네. 어색하네요, 저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뭐 드셨어요? 떡볶이 드셨어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저 처음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유사나를 처음 만났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너무 편하네요. 네, 너무 마음 편하네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울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규분들이 계시면 조금 조절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어요? 네네. 조절하겠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원칙. 앞서 호스트분이 제 소개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래요? 빠졌다고.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원칙.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했든 성공한 사람들이 평생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그 7가지 습관,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실눈 뜨지 마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해요. 안개까지 완전 자욱하게 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바다 한가운데예요. 바다에서 점점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어떤 다른 배가 큰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교신을 보냅니다.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우회하라고. 교신이 왔어요. 너희가 우회하라. 선장이 화가 났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함대다. 너희가 우회하라. 교신이 왔어요. 나는 등대다. 눈 떠보세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그러면 다시 눈을 감아보세요. 다시 눈을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북쪽이 어딘지 손을 들어서 북쪽이 어느 방향인지 손가락을 한번 가르쳐 봐주세요. 자, 북쪽이 어딜까요? 북쪽이 어디? 자, 안 올리시는 분들은 동서남북도 모르시는 걸로. 자, 북쪽 손 올리셨죠? 북쪽 어딘지 북쪽을 향해서 한번 찔러보세요. 자, 손 내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눈을 떠보세요. 사람들 손 모양 어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원칙이에요. 전 지금 나침반은 없어요. 근데 제가 나침반이 있다면 분명히 그 나침반에서 팩트, 북쪽은 분명히 한 곳에 있을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른 방향, 다른 곳이 북쪽이라고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팩트는 뭐예요? 북쪽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대도 마찬가지예요. 등대 그 자리에 있죠. 등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바다의 많은 배들이 기준이 되고 그 나침반에 대해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죠. 원칙은 그래요.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등대와 나침반 같아요. 등대와 나침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죠.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런 감사해요. 변하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그대로 있으면서 중심이 돼서 우리가 늘 목표를 세우라고 하고 목표대로 따라 살라고 하지만 그 목표를 따라 살 때 어떻게 왜 원칙을 따라야 하고 어떤 원칙이 있는지 특히 여러분이 이산화 사업을 하는데 이산화 사업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의 책을 적용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도적인 삶을 살라. 주도적인 삶을 살라.
다 아시는 거죠? 주도적인 삶이 뭘까요? 주도적인 삶이라 솔선수범한 거? 주도적인 삶이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거? 주도적인 삶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그 상황에 대해서 남 탓을 하거나 외부 탓을 하는 이상 결코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저희 다 그럴 수 있겠죠? 비가 와서 짜증날 수 있어요. 배가 고프면 그렇게 남한테 짜증 부는 가끔 있죠? 배고플 때 짜증 내시는 분. 매출이 안 나. 직원은 사장 탓하죠. 사장은 직원 탓해요. 나 직업이 없어. 정치가 개판이라고 하죠. 나랑 탓해요. 오주 탓, 지구 탓도 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사람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난 외로움 많아. 부모 탓, 친구 탓. 내가 왕따야. 친구 때문에 그래. 정말 외부 탓하면 끝도 없어요. 이렇게 내가 남 탓을 하는 이상 그 상황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건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거. 그 선택으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주도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제가 적용을 해봤어. 유산화 사업에서. 유산화 사업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여기에 혹시 오늘 아침에 스폰서님이 전화해서 오셨다 하시는 분이세요? 부끄러우니까 장문만. 스폰서님 전화해서 왔다. 있으세요? 그럼 이거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만들었나요? 스폰서인가요? 혹시 파트너가 스폰서님 오시나요? 그래서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 사업은 누구 사업인가요? 누가 선택했나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구 통장에 돈이 들어가나요? 내 통장에서. 그건 차마 못 썼어요. 네. 혹시 여기에 파트너가 하나도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 그분은 벌써 주도적인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변하고 싶고 내가 돈 벌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이 일을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죠. 그렇죠? 내가 잘 되려고 선택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그럼 뭘까요? 이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유산화는 나의 사업이야. 유산화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스폰서,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형제 라인 똑같아요. 환경 설정이 똑같은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누구 탓일까요? 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승패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나의 자세에 달려있다.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태도, 주도적인 자세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주도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반성을 저도 했어요. 내 사업인데 스폰서님한테 의지할 때도 되게 많고 아니면 내 사업인데 나만 왜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주도적인 삶에서의 그냥 핵심은 솔선수범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의 책임을 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화 사업도 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을 책임지고 또 포기하는 것도 저는 포기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포기할 자격이 있는데 시스템 나오지도 않고 한두 번 왔다 가나 해봤는데 안 돼요. 포기할 자격도 없어요. 주도적인 삶이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택해서 마주한 그 상황에 막 평소처럼 막 들이받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주도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법칙 바로 뭐예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죽음. 그렇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요. 끝! 하면 죽음이에요. 약간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100%인 게 있을까요? 있어요. 죽음. 누구나 죽어요. 맞죠? 사실 죽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끝 하면 오늘 하루의 끝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5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설계도와 건물의 도면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 있죠. 끝을 생각하고 이 끝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지 내 시작도 출발도 좋을 수 있고요.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도 중간에 이상한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90세, 말이 헷갈리냐. 당신이 지금 90세 노인이라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90세 노인 상상이 가세요? 아직 안 가죠? 저는 아직. 은퇴는 언제쯤이고, 여러분의 은퇴는 언제쯤이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세요? 너무 진지해져서 괜찮죠, 여러분? 저 괜찮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이 질문, 멋진 사람.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자기 사명서를 적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적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지, 뭘 원하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유산화에 적용을 해볼게요. 유산화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 선생님, 시스템에서 뭘 얘기해요? Y를 얘기하죠.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뭐예요? 꿈과 목표죠. 왜 너는 유산화 사업을 선택했는지, 왜 나는 유산화 사업을 선택했는지, 내 꿈이 뭔지, 목표가 뭔지, 나는 어떤 걸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뭔가 더 집중을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것을 더 집중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돼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계획을 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끝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 사업을 도구로 활용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떤 모습을 이루기 원하는지, 5년 후의 모습은 어떤 건지,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에 작은 거절, 중간에 무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라고 다이아몬드 되기까지 모든 사람이 환영했겠어요? 그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도 저는 친구들한테는 아직도 거절당해요. 제가 돈을 벌면 할 것 같던 친구들, 처음에는 네가 돈 벌면 할게, 지금은 너니까 했어.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쉐어러나 빌리버부터 시작했겠죠. 제가 쉐어러나 빌리버 때 저의 모습을 보고 같이 시작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공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돈 벌면 친구가 한대요. 그 친구는 내가 돈 벌어도 안 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꿈, 목표, 비전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내게 공감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유산화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건지.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전 유산을 끝까지 할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파트너들이 끝까지 할 거래요. 끝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발 진지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사명서를. 어떤 사람이고 뭘 원하는지,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지, 5년 후의 모습은 뭔지를 진지하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자, 소중한 것 또 뭘까요? 여러분, 이제 끝을 생각하라에서도 죽음을 얘기했지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에서도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명서를 썼고, 목표, 비전 이걸 썼어요. 그래서 딱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삶에 당면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해야 할 일 중에서 뭘 먼저 할까요? 어떤 걸 먼저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요, 하루에 몇 시간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7일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내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거를 해야 다 해낼 수 없어요. 그쵸? 다 깜빡이 나요 자꾸? 다 해낼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내가 찾아서 그 소중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간과 일을 계획하는 거, 이게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중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먼저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했대요. 소중한 것을 그러면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제 중요하고 긴급한 건데, 여러분, 긴급한 거 소중한 걸까요?
않은 것은 소중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되게 소중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 인생에 소중하지 않을까요? 자신 없죠? 일단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요, 여러분. 일단 긴급한 거는 감정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긴급해. 근데 중요하기까지 해. 무조건 해요.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고 긴급하면 일단 삶에서 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보차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약간 미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굉장히 긴급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 이런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간 도둑이라고 해요. 시간 도둑. 즉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대부분의 하루에 많은 이것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 사실은 하지도 않아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오락하게. 긴급해요? 오늘 안에 큰일 나요? 이해갔어? 근데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긴급하지 않아.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 챙기기, 또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 방 청소, 네. 또 독서, 또 맞아.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책을 읽지 않고 내일 책을 읽는다고 큰일 나지 않지만 이것들이 쌓였을 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중한 것을 찾을 때 이 2사분면에 있는 게 소중한 것이 많아요. 1사분면은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소중해서 하게 되었어. 우선순위로. 긴급한데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아. 책 읽기, 독서하기, 운동하기, 나를 가꾸기. 당연히 휴식도 중요하죠.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지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두 번째, 소중한 거예요. 자, 유산화에서 우선순위 찾아야죠. 유산화 사업에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유산화 사업에서 그럼 소중한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유산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소중한 걸 찾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 되죠.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유산화 사업은 목재와 축적의 사업이고 목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기본이다.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신규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업자로서 리더는 신규를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리더는 한 명 한 명이 바로 시스템이다. 네, 여기서 가장 여러분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시스템. 유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대요? 시스템. 이걸 이해하셨다면 아까 긴급과 중요 매트리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요하고 긴급한 일, 목요일 메인데이. 그럼 긴급하죠. 목요일밖에 못 와요, 여러분. 긴급하고 중요해요. 그쵸? 네. 홈미팅 정해진 날짜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마감과 기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 2시 강의 무조건 수요일 날 전날 밤에는 무조건 준비하겠죠. 긴급해요. 근데 중요해요. 내가 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유산화 코리아 행사, UFF, 어워드나잇, 픽오프, 미국 행사 중요하고도 긴급해요. 그 날짜에 가지 않으면 아무도 컨벤션에 9월에 가지 않고 혼자 9월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해진 날짜에 뭔가 해야 되는 긴급하고 중요한 건 다 알아요. 자, 그렇다면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도 살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제가 생각나는 것만 좀 썼는데 최신형과 할인한대. 긴급해요? 긴급하죠. 최신형한테 할인한대. 안 긴급해요? 그쵸? 드라마 마지막 회. 봐야 돼, 안 봐도 돼요? 봐야 되잖아. 그쵸? 드라마 마지막 회인데. 그리고 정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맨날 오는 친구한테 전화 왔죠, 지금
지금 전화가 온 친구와의 통화. 해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 자, 계획이 없는 방문.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 옆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신다든지. 자, 청소. 주부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청소를 다 해놨지만 집에 앉았으면 그렇게 할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맞아.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 돼요. 집을 나오세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또 있어요? 제가 쓴 거 말고 긴급한데 중요하진 않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걸 생각하시면 대부분 여기 맞아요. 정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부분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오락하기, 쇼핑 가기, 뭐 멍 때리기, 쓸데없이 오지랖, 참견, 뭐 더 많을 거야,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러면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아. 어떤 걸까요? 친구의 쓰리비스 등록 약속.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해놓은 게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친구가 쓰리비스 등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꼭 목요일밖에 안 된대, 시간이. 자, 긴급해요? 중요해요? 자, 잘 들으세요. 친구가 쓰리비스 하겠대. 근데 이게 목요일이 아니면 상관없어. 근데 목요일 날 올해 쓰리비스 하겠대. 자, 이거 긴급한 걸까요?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네. 중요하고 일사분면이다. 손.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니면 이사분면이 맞다. 친구의 쓰리비스 등록, 목요일 등록이.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요. 쓰리비스 7개, 10개, 100개 끊어보세요. 성공하나?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원칙, 제가 아까 말한 등대, 나침반,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쓰리비스 10개, 100개 끊어보세요. 성공하는지. 이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그 배는 그냥 표류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 의미도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해가 있어. 원칙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쓰리비스를 10개를 해준다고 해도 나 목요일은 회사 가고 시스템이 있어 안 돼. 다른 날 목요일 저녁 늦게든 점심이든 이렇게 여러분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왜냐하면 시스템이 뭐예요? 곧? 기본이에요. 내가 그리고 모든 리더 하나하나가 시스템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이 있어야 내 일이 되고 사업이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시스템을 지키는 그 원칙.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책 읽기, 운동하기, 건강책이 너무 많죠. 죄송해요. 물 한 번 먹을게요. 좀 생각해보세요.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 또 있을까요? 휴식도 중요해요. 근데 옆에 가로한 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시작! 반드시 일어난 후에 휴식이 중요하다고 맨날 누워있어요.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맥락을. 앞뒤 다 잘라먹고 휴식이라고 써있었어. 절대 아니죠. 휴식은요,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이 휴식이 정말 긴급하고도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 일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한. 이해가죠? 제대로 체력을 채우고 점검을 해야지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전에 우선순위였어요. 자, 네 번째가 바로 승승을 생각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원칙이 바로 승승을 생각하라. 사진 찍으실 거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보셨죠? 이렇게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주도적으로 살려고 나는 내 목표, 비전, 사명이 뭔지 끝을 생각하고 빅픽처를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쫙 리스트를 하고 우선순위, 소중한 걸 찾았어. 그래서 액션을 딱 하려고 해. 액션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려고 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패러다임이 있죠. 자, 첫 번째 승승 뭐예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승패 뭐예요?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패승은 뭐예요? 나는 지고 너는 이기고. 패패는 뭐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죽고. 이거예요. 승은 또 나 혼자 사는 거. 자, 여기에서 원래 경쟁사회에서 보면요, 중간에 승패와 패승은요 결국 패패로
이해 가시죠? 제로섬이라는 얘기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승승을 생각하는 성품을 기본으로 해야지 성공을 한다는 건데, 이 승승의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면 피자가 있어요, 여러분. 피자 한 조각을 내 친구가 가장 큰 포션, 큰 조각을 먹어.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먹을 피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피자 말고 옆에 치킨도 있고, 아니면 피자를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 제로섬은 내가 이기고 나면, 아니면 제가 이기고 나면 내가 가져올 게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심리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인간관계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승리가 선행이 되어야지 나의 승리가 온다는 게 바로 인간관계의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은요, 삶은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지같이 해봐요. 반드시 그거는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한테, 죄송해요, 그지 같다는 표현 남한테 옳지 않게 행동을 해놔요. 반드시 돌아와요. 네. 저희 할머니는 어디 가서 잘 안 깎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막 주고 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솔직히 말은 좀 안 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자꾸 이해가 가더라고. 할머니는 말씀이. 승승. 그래서 꼭 인간관계의 이 5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승승을 원칙으로 하는, 승승을 생각하는 성품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산화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승승의 관계로 일해라. 자, 다 스폰서, 파트너, 현대라인 다 직급이 뭐예요?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왜 다 골드일까요? 다 같이 성장한다? 유선화에서 골드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네? 네. 저 사람이 골드 간다고, 형제라인이 골드 간다고, 스폰서가 골드 간다고, 내 파트너가 골드 간다고 내가 골드 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시죠? 자, 승승의 관계 생각해 볼게요. 스폰서님이 되게 잘 되시고 성장하고 계셔. 그럼 내가 잘 될 확률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내 파트너가 잘 되고 있어. 내가 잘 될 확률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어. 내 형제라인에 도움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형제라인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골드가 되고 있고 유산화 분위기 너무 좋아. 외부에서도 주변에서 유산화 제품 좋다고 하고 유산화 제품에 대한 홍보가 너무 좋고 소문도 잘 나고 있어. 내 형제라인들이 일을 잘했어. 나한테 도움 돼요, 안 돼요? 돼요. 승승의 법칙, 이 성품을 기억하고 일을 하는 거에 가장 정말 유산화는 최고인 것 같아요. 보상 플랜조차도 그렇잖아요. 나와 내 파트너와 형제라인 다 같이 골드여도 골드의 자리가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승승의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는 게 바로 유산화 사업이에요. 5번째는 바로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흐름을 진짜 우리 주도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내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 끝을 생각하고 꿈과 목표를 생각해서 사명서를 막 쓰고 어떤 게 중요한지 소중한 걸 찾아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승승의 법칙으로 일을 하려고 딱 일을 해. 그런데 일을 위한 사람을 만났어.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을 만났죠. 승승의 법칙으로 상대방의 승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죠.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유산화를 전달하든 그 사람한테 뭔가 내 상품이나 제안이나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뭐 어떤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뭐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좀 여기서부터 졸면 안 돼요. 말이 좀 어려워요. 에토스. 어렵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에서 이 3가지 중에서 이거 어려우니까 뒤에 빨간 거 읽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 부분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성품과 실력, 경청, 설득의 논리성. 자, 어떤 게 1번이 가장 중요하다. 손 들어주세요. 자, 경청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2번. 자, 똑같은 거 2번 드신 분 이상해요. 자, 설득의 논리성. 다 보고 있어. 설득의 논리성. 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다 중요하다. 손. 가장 중요하다. 가장 썼잖아요. 가장. 네. 여러분, 여기 이거 이렇게 된 위에를 읽어주세요. 시작. 신뢰는 실력 더하기 상품.
공감, 설득. 이게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나 뭐 기회가 이제 모든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상대방한테 신뢰를 받는 거예요. 나의 실력, 나의 성품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는 신뢰가 쌓이는 게 1번이에요. 이해가 있죠? 그 1번이 중요해요.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성품 없어도 실력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일하면 성품 조금 그지 같아도 실력이 너무 좋아. 또 나 돈 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실력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품 플러스 실력,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신뢰, 나에 대한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가 먼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공감을 했을, 그게 신뢰가 기본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근데 경청도 사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경청은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공감하려고 들으려고 하는 경청이고요. 두 번째 경청은 뭐예요? 요 얘기할 때 나도 그랬었는데 빨리 얘기해줘야겠다. 대답하려고 듣는 사람 있어요. 경청이 아니죠. 이해가세요? 두 가지의 경청의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의 자세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자꾸 대답해주고 뭔가 답을 해주고 나도 그랬었어. 내가 그거 해봤는데 이렇게 대답해주려고 하는 경청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청.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경청하고 공감했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설득,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논리의 타당성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정확한 팩트로 유선아의 비전, 제품 딱딱하게 얘기했어. 사업 안 하죠? 안 하잖아, 그죠? 유선아 막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얘기하고 마이너스 박사님 누군지 얘기했어. 사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해요, 사업. 왜요? 유산화 사업은 여러분, 제가 파트너들이 얘기해요. 유산화 사업 뭐예요? 마음을 얻는 사업이에요. 내가 고객에, 내가 상대방에, 내가 나의 파트너에, 내가 우리 스폰서님의,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제품 사요. 그 이상도 해요. 소개도 해요. 다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사업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다고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또 파트너가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성품을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6번. 시너지를 내라. 성공한 사람들이 6번째 법칙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라는 말 많이 들었죠? 시너지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 시너지는요, 그 자연계에도 되게 많이 존재해요. 왜 나무 두 개를 가까이서 심으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큰 나무 두 개, 식물을 두 개 가까이 심으면요, 그 나무의 뿌리가 토양에서 서로 얽혀서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해서 훨씬 더 크게 자라요. 그쵸? 자, 여러분 뭐 기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러기 혼자 날 때보다 V자형으로 함께 날 때 70% 이상의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멀리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시너지는 바로 이거예요. 시너지는 결코 절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이 시너지예요. 시너지는요, 나와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하나가 더 있을 때 가능한 시너지예요. 혼자서는 절대 큰 것을 만들 수도 없고 큰 성공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성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시너지는 보세요. 1+1은 그럼 뭐예요? 2죠. 시너지는 1+1은 무조건 2보다 크다예요. 1+1은 무조건 2보다 크다. 그게 시너지예요. 이해가 있어. 그래서 1+1은 2보다 무조건 커? 11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1이야. 근데 시너지는 1과 1. 제대로 된 1과 1이 만나야 시너지라는 걸 하지, 나는 1인데 얘가 0.7이야? 그럼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이 느낌 아시겠어요? 1과 7은 더해져도 아무리 0.7이 많이 모여도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인다고 시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1이 먼저 필요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도 1이 되고 또 다른 1을 만나야지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조금 더 팩트 폭격할게요. 나는 준비되지 않고 그지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시너지가 나냐?
안 난다고요. 내가 제대로 되고 상대방, 내가 제대로 안 되고 상대방 제대로 된 것만으로 내가 얹혀서 뭘 하려고 한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험한 말을 안 쓰겠어요. 1과 1이 만나야 된다고. 1과 0.7, 1과 0.9도 안 돼요. 1과 1이 만났을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1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 내 삶의 선택, 주도권 내가 갖고 있죠. 솔선수범하게.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설사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가져와야죠. 이해가죠? 주도적으로 살아요. 목표를 기록해서 사명서를 쓰고 거기서 어떤 것이 소중한지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 다음에 승승의 법칙을 기억하는 성품으로 인간대화를 하죠. 상대방이 이기고 같이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나의 실력도 쌓고 나의 성품도 만들어가죠. 유산화의 사업에서 시너지가 더 중요하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산화 사업은요. 시너지의 힘이에요. 진정한 시너지의 힘. 더 많은 것을 함께 이뤄내는 거.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거.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거. 그게 시너지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너지를 내기 시작. 시너지를 내기 위해 5가지 원칙을 시스템 안에서 내가 형제라인의 1이 되기. 시스템 안에서 함께 100을 만들기. 시너지가 뭔지 아시겠죠? 시너지는 먼저 1이 된 나와 1이 된 형제 라인, 다른 사람과 합쳐서 더 큰 힘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끊임없이 쇄신하라. 쇄신이란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갈고 닦는 거. 네. 그 어려운 말도 아시고 죽음이란 뜻도 아시고 네.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앞에 그 6가지 여러 가지 성공하기 위한 법칙들을 기억하고 그 열심히 살아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우직한 목수가 열심히 톱질을 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남들은 쉬고 물 마시고 있는데도 본인이 열심히 톱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톱질을 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데도 효과가 별로 나지 않아서 옆에 있는 노인이 말했어요. 혹시 톱날이 묻어진 걸 수 있으니까 톱날 체크를 한번 해보라. 근데 그 우직한 목수가 말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톱날을 체크할 시간이 없다고. 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앞서 6가지 원칙들을 바탕으로 성공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잠깐 멈추고 잘해나가고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내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쉬면서 멈추면서 재점검하면서 여러분이 해나가야 돼요. 유산화 사업은요. 잘해야겠죠. 당연히 잘해야죠.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는 결과로 얘기하는데 성경보험 아니잖아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정도를 걸으면서 정직하게 제대로 멋있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에게 도움되는 그걸로 내가 더 신나서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은 잘해야 돼요. 정도를 걸으면서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쇄신이에요. 중간 점검을 하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네, 너무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네. 성공한 사람들의 이 7가지 법칙을 보고 읽고 책을 읽고 정말 성공의 8단계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7가지 법칙도 마찬가지고 유산화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비밀들을 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칙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원칙은 움직이지 않지만 원칙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에서 창조되고 가슴에서 느끼는 거 아무 시작은 중요해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액션이 나와야 돼요.
액션의 가치는 그게 시작했을 때 비롯해요. 여러분의 이 성공의 7단계를 바탕으로 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왜 유산화 사업에서 원칙이 중요한지 잘 적용해서 여러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